번째 사연은 재수하는 아들에게 XXYYXX 2월 21일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이거는 펜타쌤이 한번 읽어주시죠. 이번엔 재수하게 된 아들에게 부모로서 1년 동안 뭘 해줄 수 있을까요? 통합 재종 학원을 다니기로 했는데 아들 대하기가 조심스럽네요. 문과에서 이과로 바꾸며 재수하기로 해서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은지 토닥토닥만 해도 되는지 남은 기간 사회와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무슨 말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남은 수험 기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는 딱 펜타쌤이 문제를 읽으면서 네. 답변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왜요? 한희쌤하고 저는 재수 경험이 없잖아요. 아 맞네요. 우리는 네, 펜타쌤이 우리는 모르잖아. 네, 재수 경험이 좀 있으십니다. 현역 때. 물론 이제 고3도 수험생이긴 하지만 또 다를 것 같아. 일반 고3과는. 그래서 지금 올해 재수를 하게 됐다. 그리고 재종반을 바로 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 문과에서 이과로 바꾼다는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상당히 또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사회생활과 단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까지 딱 하고 간 상태인데 저 이 사연만 딱 봐도 또 부모님의 어떤 자식에 대한 어떤 마음 그런 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이렇게 잘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험 기간 동안 재수생의 학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건 뭐고 해줘야 될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펜타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재수생 때? 나죠. 기억나죠. 네. 월드컵 2002년. 아 그때 2002년에 2002년에 제가 맞다. 그래서 재수를 실패하셨군요. 2003년이었거나 1년 했으면 약간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아 그때 혹시 어떤 재수생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게 기억납니까? 그때 심리 상태는 오직 축구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게 내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노량진에서 재수를 했는데 네네네. 그땐 노량진이 성지잖아요 재수에. 그래서 네.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예선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조별 예선 그 포르투갈전까지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포르투갈도 참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진짜 공부를 했어. 와. 진짜 난리도 아니게 처음에 그 폴란드전까지는 약간 잠잠했어요. 네네. 우리가 그 전까지 막 승리가 없었잖아 네. 월드컵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전까지 이제 포르투갈전 이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키가 꽂힌 거야 머리에.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이탈리아전 때는 어땠냐면 아니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한 게 선생님들이 안 왔다니까요. 아 학원에? 하고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가 아니라고. 아 진짜? 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네. 화학 선생님이 그 학원 약간 그 원장님 격이었는데 지분을 있으셨나 봐요. 그 선생님 빼고 다 안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습하려니까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시끄럽고 막 버스 막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재수생 선배로서의 경험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괜히 물어봤네. 예. 다시 그런 경험이 올 리가 없죠. 예. 일단은 제가 그 종종 N수생들 만나잖아요. 그럼 네. 재수생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제 눈에는 딱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뭡니까? 제 눈에 보였던 스트레스는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는 사실 효도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꼭 근데 이 타이밍이 딱 되면 걱정이 되게 많아져요. 특히 집안 걱정, 집안 사정, 집안 형편에 대해서 애들이 사실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죄책감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고 굉장히 미안해하는 그런 아이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재수생을 하면서 월 최소한 200에서 300 정도가 계속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 부모님께 대한 죄송스러움.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네네. 재수학원 3년간 근무를 했잖아요. 맞다. 직접 근무를 하셨습니다. 애들이 뭐 그래요. 우리는 죄수생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진짜 그렇네. 사회와 부모님들에게 마음 아프다. 죄수생이라고. 그래서 그 고통에서 도망치고자 현실을 떠나서 온라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자습실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자습실을 점검하거든요. 자습실 들어가면 우리 그 바퀴벌레 움직이는 소리 있잖아요. 그처럼 또 사람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뭔가 종이가 부서진 소리가 막 들려요. 음.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만 밑에 다들 그 스마트폰. 뭐 개인의 어떤 네. 이 현실의 고통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그걸 잊고자
사이버 세계에 그렇게 전념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소 네. 읽고 외양간 고친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두 분은 부모님이 이제 살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그쵸. 갑자기 네. 이제 아버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도 많이 들으실 텐데 저도 네네네. 맨날 두 분한테 얘기하거든요. 좀 효도 좀 하라고. 제가 두 분한테 맨날 효도를 하고 하는데 근데 진짜 이제 갑자기 딱 돌아가시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네.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음. 소가 있을 때, 네가 고3일 때, 음. 했으면 됐는 거예요. 고2 때, 고3 때. 근데 이제 지금 하리쌤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재수를 하게 됐으면 확실하게 또 미안한 건 됐고 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거에 그쵸.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또 돈 걱정하고 뭐 심지어 알바하면서 재수하겠다는 애들도 그런 많아요. 애들도 제가 있어요. 진짜 예. 제가 벌어서 재수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두 분 말씀도 뭐처럼 그 약간의 죄책감과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집중을 못하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 그리고 과감하게 자기가 필요한 강의가 있으면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거야, 얘가. 책 사는 것도 안 살라고 그래. 미안하니까. 과감하게 지금 투자해서 막 자원을 땡겨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한 번에 끝내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건데 아이들이 그런 생각보다는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효율적으로 못하는 경우를 일단 종종 봤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이들이 당연히 이제 재수 생활이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부가 좀 계속 길어지는 데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또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재수해서 성적 많이 오릅니까? 펜타쌤? 뭐 통계적으로 보면 재수 현역 때보다 재수에서 수능 성적이 오르는 그 비율 네. 자체가 일단은 아마 대부분의 재정반이 그렇겠지만 뭐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반이 넘지는 생각보다 않아요. 그래요. 네. 반이 넘지는 않고 물론 조금이라도 오르겠죠. 조금이라도 오르는 경우까지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의미 있게 올랐다? 네. 이 정도 케이스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네. 예. 그게 생각보다 비율이 쉽지 이렇게 않습니다. 재정반 예. 재수한다고 무조건 오르고 그런 거 맞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예. 특히 이제 요즘 아이들이 현역 때 뭐 수능을 아예 되게 등한시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수시 중심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보면 재수를 한다고 해도 사실 고3 때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이게 사실 재수가 아니잖아요. 예. 처음 수능을 공부하는 거다가 보니까 오히려 성적이 생각보다 안 오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 지점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괴로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어머님이 좀 조심스럽게 뭘 하면 안 되냐, 뭘 해줘야 되냐 이걸 여쭤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딱 보니까 우리 펜타 주니어라고 하겠습니다. 펜타 주니어가 롤에 빠져서 고3 때 인생을 아니, 형. 허비하다가 부모로서 물어본 게 아니겠지. 입시 전문가들한테 부모로서 뭘 이건 해주면 부모의 좋을까? 심정으로 해야 돼. 부모의 아니 심정으로. 재수한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부모의 심정을 알아 내가 그거를 부모의 심정으로 펜타 주니어한테 일단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하지 말아야 될 거. 부모로서는 잘 모르겠고 그냥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연수생들한테 이제 네. 조언을 많이 하는 경우 그런 걸 좀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진짜 돈이 없어서 재수를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없고 자기가 벌어서 재수를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흔치는 않죠. 소속이기 때문에 빼고 지금 이제 어머니 요 사연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재수 상황이잖아요. 그냥 뭐 재정반도 다니기로 했고 뭐 부모님들이 그냥 글만 봤을 때는 막 경제적으로 재수를 못 시킬 정도로 되게 힘들 것 같진 않은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재수 괜찮아요. 해도 됩니다. 요즘에 재수는 뭐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네. 다만 제가 항상 재수할 때 하지 말아라고 제가 재정반에서 제가 저희 스카이프 재정반 있을 때도 항상 얘기하고 했던 게 왜 실패했는지를 알고 그걸 반복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재수의 근본인데. 그런데 제가 보면 왜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실패한 이유를 또다시 반복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막연하게 한번 실패했으니까 네. 다시 도전을 그냥 하는데 그렇지. 한 번 더 하면 잘 되겠지라는 그냥 아니라는 생각. 아니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학종을 썼다가 학종으로 붙을 줄 알고 떨어졌단 말이야. 더 떨어졌어요. 6개를 이제. 썼다가 예를 네.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능 재수할 때는 뭘로 해야 돼요? 수능 수능 해야죠. 해야죠. 수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름에 또 6학종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자소 쓰고 있고 막
육학종 쓰고 있고 선생님 제가 작년에는 너무 높게 쓴 것 같아요. 학교를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 학교를 어떨까요? 이 학교를 어떨까요? 야 수능하라고 이 자식아. 아니 뭐 이거 이렇게 반복하는 애들. 작년에 논술 썼다가 다 떨어져서 이제 작년에 이제 수능 체제만 몇 개 맞추겠다고 논술했는데 올해도 또 그러고 있는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많이 보는데 이게 약간 수시가 어쨌든 약간 도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약간 이게 손맛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도박하는 느낌으로 수시 도박설 나왔습니다. 도박하는 느낌으로 그럼 지금 모든 학생 학부모는 갬블러입니까? 아 아이들의 인생을 건 도박 한 판에 도박의 느낌이 살짝 있죠. 그냥 인생을 걸긴 했지. 예. 인생을 약간 걸긴 했잖아. 대학이 되게 중요하니까 수시 6장에 그래서 여섯 약간 걸긴 한 장을 거지. 이제 작년에 썼는데 저도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고민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산업공학을 썼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과를 잘못 고른 거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뭐 이 대학 여기를 썼는데 전형을 제가 왜 학추를 받았나? 그냥 학종을 썼는데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그거 그때 작년에 너한테 얘기했잖아. 올해는 그 고민을 하면 안 돼. 도박에 이제 잘은 모르지만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미 들어간 시간과 노력이 있으면 거기에 점점점 미련이 남아서 아 맞네. 쉽게 포기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로서 첫 번째 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재수생 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정답은 정시거든요. 수능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또 뭐 수시에 좀 꽂혀가지고 뭐 갑자기 입시 정보를 막 찾기 시작한다거나 논술에 또 꽂혀가지고 뭐 한다거나 뭐 자기소개서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뭐 요즘 유튜브에 또 입시 정보 많지 않습니까? 그거 막 보면서 자기 학종이 왜 문제가 있었는지 막 연구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해야죠. 근데 재수하면서 가끔 또 학종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있긴 있으나 이제 그런 애는 재수생의 원래 작년에도 갈 수 있었어요. 갈 수 있었던 거지. 있었던 애예요, 그런 애들은. 원래 근데 재수생의 마음가짐은 독하게 먹고 재수 수능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오히려 어머님이 이걸 알아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 근데 물론 저는 모든 재수생이 수능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반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네,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능을 포기하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려요.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 내가 왜 재수를 했는지를 원인을 그쵸, 분석을 그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랬고 설명 같은 데 가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재수를 하는 거는 흠이 아니다. 괜찮다 해도 된다. 또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재수하는 어머님들도 재수하기 직전에 전문가한테 컨설팅이나 조언을 받아서 작년에 왜 재수를 하게 됐는지를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도 음. 그냥 어머님들이 오히려 수시를 그래도 써야 되지 않겠냐 권하는 경우도 꽤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턱대고 그렇게 권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작년에 했던 어떤 실패의 원인을 어머님도 좀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겠네요. 네, 근데 냉정하게 분석을 엄마는 못하지. 왜냐하면 재수를 하게 된 데는 저는 솔직히 부모님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책임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학생의 온전한 원인 책임은 중에 아니다. 하나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응원하고 재정받고 알았어. 엄마 나 문과에서 이과로 갈게. 자 거기서부터 알았어라 하고 하면 안 되죠. 얘가 문과에서 이과로 가는 게 저는 이게 제일 눈에 띄거든요. 문과에서 이과로 바꾼다는 거는 재수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여튼 뭐 어쨌든 예,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작년에 공부를 안 했던 과목들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된다니까요. 예. 문과에서 이과로 왜 바꾸려는 건지 예.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진학적인 측면에서 얘는 왜 이 판단을 하게 됐는지를 분석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이 판단은 잘못됐다 싶으면 그거에 대한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알았어.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렵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스트가 있을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밥 잘 챙겨주고 뭐 용돈 주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됐고 네. 진학적인 측면에서 그냥 전문가 일단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 이 친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거를 추천합니다. 예. 역시 입시 전문가의 관점에서 아주 좋은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나 유튜버인데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유튜버의 관점에서 유튜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뭐 문과에서 이과로 바꾸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닌데 좀 하여튼 좀 냉정한 작년의 어떤 상황 판단이라든가 문과에서 이과로 바꿨을 때 어떤 성공 가능성도 부모님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그러니까 겠다.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아직 잘못된 건 아니잖아. 어쨌든 그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방금 얘기하셨듯이 문과에서 이과로 전환했을 때의 그 기대의 효과, 네. 기대의 가치,
단순히 이번에 자연계애들이 대박 났다더라, 무조건 원서 쓰면 대박 났다더라 이런 생각 두고 바꾼 건지 아니면 원래 진로가 그런 쪽이라서 네네네. 바꾼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데 진로가 이런 쪽이었다 하더라도 지원 예상 대학 구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굳이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조언을 해줄 수 없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하셔라. 아,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조언을 네. 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유튜버가 네. 한 말씀 드렸고요. 홍프로님은 부모로서 재수생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제가 3년 동안 제 학생들하고 동거동락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재수학원에서. 네, 네. 느낀 게 있습니다. 일단은 현 선생님 말씀대로 문과 이과는 한번 전문가 컨설팅을 하는 걸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아이들의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 하지 말아야 할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뭐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네. 근데 잔소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딱 봐도 계속 하게 되는데. 잔소리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덧 말해보니 잔소리였네. 그래서 제가 그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면은 공기 자체가 무겁대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생각과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되고 압박감이 들고 그런데 어머님이 뭐 괜찮다 격려를 해주면 그것 자체로도 압박감이 되고 또 어머님이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고 그냥 뭔 말을 해도 스트레스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발화행위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모든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안 그냥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격려를 하든. 그러면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왜 엄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오히려 그게 낫지. 왜냐하면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빌미가 돼서 네. 아이들의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의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이들에게 이거 좋은 얘기다.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의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더 나아지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 오히려 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래서 여기 지금 수험생 기간 동안에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을 하지 말아라.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슨 얘기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모님이 좋은 마음에서라도 그렇죠. 안쓰럽고 걱정스럽고 하니까. 해주는 모든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민합니다 이 시기에. 홍프로야 오늘 공부 뭐 잘한 것 같아? 왜 내가 공부 뭐 안 한 것처럼 보여? 또 공부 똑바로 했어? 됐어. 똑바로 했냐고? 똑바로 했냐고? 근데 진짜로 홍프로야 너 오늘 되게 열심히 했구나. 맛있는 거 먹을래? 오늘 시험 봤거든. 진짜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이게 왜냐면 무조건 아이들이 반작용이야. 그게 맞네요. 이게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애매하네.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러니까 진짜 맞단 말이다. 그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데 원래 그런 거 아닌데가 아니라 그 시기에 수험생 생활은 고슴도치처럼 사람의 마음이 뾰족 날이 서 있어요. 맞네. 그래서 그걸 부모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리 있는 말인데 네. 약간 좀 요즘의 어떤 N수 트렌드랑은 안 맞아요. 또 안 맞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N수를 하고 반수를 하는 그냥 재수라고 할게요.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뭐 이렇게 민감한 상태로 하는 일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냥 학교를 이제 업그레이드, 심지어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대학 진학의 과정으로서 하는 경향이 좀 더 짙고 그다음에 밝은 그다음에 밝게 하는 애들. 그다음에 그런 애들도 어쨌든 있죠. 대학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저렇게 막 말을 막 어떻게 해도 막 튕겨 나갈 정도로 예민한 아이들은 전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 어머니도 이미 되게 조심스러운 어머니세요. 이 사연을 보면. 당연히 조심스럽죠 지금. 얘가 지금 사회랑 단절하겠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펜타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지금 과도 바꾸고 뭔가 그래 얘 지금 배수진을 치는 걸로 봐서 맞아. 얘 배수진 친 거야 지금. 절박하고 뭔가 본인 스스로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뭔가
결의를 다지고 하는 이제 그런 좀 뭔가 예민하고 그러면 날카로운 케이스가 이 아이가 아닐까? 재종반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예, 어떻게 할 겁니까? 딱 왔습니다. 탁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저는 음악을 막 듣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라면은 문을 안 열어볼 겁니다. 문 안 연다고요? 네. 무슨 말이에요? 문을 살짝 열고 아 방문을 방문을 아, 살짝 열고 왔니? 그리고 방문 싹 닫고 싹 닫고 네, 딱 그 정도? 네, 그 정도. 아우 이게 아니 뭐 부모님 죄졌어? 아니 뭐 재수하는 자식 하나 때문에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는 그 아이가 지금 고슴도치처럼 날이 서 있기 돼 있을 수도 때문에 있으니까 그거를 배려해주는 배려를 차원에서 해준다. 차라리 얘를 기속재종으로 보내서 드러내세요 그냥 집안에서. 그럼 서로 눈치 볼 일 없고 대화 말 섞을 일 없고 뭐 밥 차려줄 일 없고 뭐 얼마나 좋아. 자, 극단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잔소리나 아예 이제 그냥 너무 공부 관련된 얘기나 이런 거 아예 피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뭐 또 주의해야 될 게 근데 있습니까? 피할 수 없다니까. 엄마가 재수하는 애한테 궁금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고, 하지 모의고사 말라고. 오늘 쳤단 말이야. 안 하지 궁금해? 말라고. 미친 듯이 궁금할 걸. 얘기 안 할 수 있어?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오늘 자, 네. 그 다음 또 참고로 재종반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주 전문가입니다. 자 해줄 수 있는 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좋아하는 예, 음식. 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밥만 잘 먹여라. 네. 왜냐하면은 네. 사람이 이 기분이 안 좋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냥 본인 얘기 아닙니까? 대부분의 예. 당연히 다 기분 좋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할 일은 그냥 뭐 요리 학원을 다닌다. 입을 열지 말고 입을 열지 말고 손을 열심히 써서 손을 써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해주면 되고 이 손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제 결제해주고 요것만 해주면 된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알겠습니다. 저희 때보다는 이제 자녀분들이랑 되게 친밀감이 높은 경향이 좀 많아서 뭐 제가 볼 때는 아니 좋은 음식을 해줘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예민한 아이라면 엄마 왜 자꾸 계란말이만 해주냐고 막 아니 딱 나왔는데 막 이제 뭐 갈비찜에 소고기국에 모의고사 치는 날인데 갑자기 진수성찬 차려입고 12첩 반상 딱 나오고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늘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주면은 그 자체로 저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해. 예. 아이한테 내가 엄마가 너 계속 케어해주고 있다. 그럼요. 이런 느낌. 예. 아니 근데 엄마는 얘가 재수를 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네. 대부분의 어머님이 케어를 해주고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세요. 뭐 재수를 한다고 더 해주고 사실은 저는 쉽지 않습니다. 뭐 그거보다는 그냥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매우 이 글만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쎄하거든요. 인문에서 자연을 바꾼 근데 것도 저는 뭐 그렇고 아이가 의지만 있으면 뭐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회와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얼마나 쎄하지 좋습니까?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에 몰입하겠다는 몰입하겠다. 거는 모든 부모님들이 사실 기대하는 모습이긴 그러면 합니다. 머리를 빡빡 밀라고 해보세요. 그럼 진짜 단절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사회의 반항이나 약간 반항이 좀 아니라 우리 때 머리 밀고 했잖아. 우리 왜 머리 왜 밀었어 우리 때? 자꾸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헤어스타일에 신경 쓸 시간조차도 시간도 아깝다. 없고 공부- 내가 이제 앞으로 만날 사람도 없고 내가 이제 뭐 반팀 갈 일도 없으니까 미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저도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사실 이게 한 달에 한 300 정도 깨지거든요. 재중반 들어가면 제 토탈로 들어가면 저도 300씩 거의 들어가면 무의식적으로 이게 표정에 드러날 것 같아. 투자 대비 언행. 투자 대비 수익률이 궁금하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어머님이 자꾸 씀씀이를 줄인다거나, 예? 뭐 이래서 저는 아이들이 제가 상담했던 애들이 특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돈 걱정하는 애들 너무 많이 보고 애들이 돈 걱정하고 집안 걱정하느라고 막 공부를 또 제대로 안 해. 책도 안 사고 그런 막 그래서 경우도 있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님이 아이한테 이런 확신을 주는 겁니다. 엄마 총알 충분하다. 네, 총알 충분하다. 이래서 예를 들면 뭐 어머님이 갑자기 차를 바꾼다거나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납니다. 차라리 진짜 총알을 사세요 그냥.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엄마 지금 총알 충분하니까 너 팍팍 밀어줄 수 있다. 아니 애가 300씩 재수하고 엄마는 차를 바꾸고 아빠는 먼저야? 그 집에 아빠는 먼저냐고. 아버지 혼자 많이 경제생활을 한다면 아버지가 이제 또 밤에 어머님이 플렉스를 하는 겁니다. 예. 투잡 뛰어야죠. 네. 갑자기 막 근데 비싼 패딩을 산다거나 혹은 아이한테 사준다거나 하면서 좀 재수생의 길을 좀 이렇게 꼭 돈만이 아니라 이게 길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용돈을 좀 많이 올려준다거나 가서 갈비탕 사 먹어라. 컵밥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컵밥을 좋아하면 어떡해요? 난 노량진 컵밥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이가 절대로 어떤 집안 걱정이나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좀 뭔가 뭐 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충분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괜찮다. 그죠? 뭐 공부하는데 뭐 책값을 부담스러워할 괜찮아.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야. 거죠, 사실. 엄마 총알 많이 모아놨어. 너 추워 보인다. 명품 패딩 하나 입을래? 딱 이렇게. 어떻습니까? 뭐 추운 옷 입어야죠. 예. 그래서 막 용돈 막 쏘고 플렉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온전하게 공부에 집중하면서 우리 집 총알 많구나. 괜찮겠구나.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그래도 걱정하면 저는 이제 애들한테 이러거든요. 나중에 네가 돈 벌어서 갚으면 된다고. 그래서 돈 걱정이나 이런 거는 좀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부모님이 이게 좀 돈 벌어서 이렇게 갚겠다는 게 벌써 전 걱정. 아씨 어떡하지? 예,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제가 고생하는 애들 많이 봐서 저는 그 말씀만 좀 드린 겁니다. 어쨌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제가 N수생 상담했을 때 거의 10중 8구는 작년에 했던 짓을 거의 그런 경우도 똑같았습니다. 네. 예, 지만 모르고 있고요. 똑같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저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제외한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그 전문가가 N수생 뭐 학원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 진짜 그냥 입시 전문가 저 말고. 예. 자, 어쨌든 입시 전문가 펜타키 선생님의 조언 뭐 한번 잘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타킬이라고 해주십시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